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일생과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으니까 45세가량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19세기 후반부 영국 런던의 극작가로서 문호로서 버나드 쇼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그 위대한 작가였죠. 원래 아일랜드계 출생이어서 아버지가 아일랜드 쪽의 의사, 아주 뭐 좋은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부인도 아주 어머니도 아주 재기발랄한 그런 지성인이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무슨 추문에 관련해서 재판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아버지가 이긴 것 같아요. 승소를 했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오스카 와일드가 자기 자신의 재판에서 패소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단명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다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오스카 와일드는 참 옥스퍼드 대학 고전 문학을 고문학 이런 것을 전공했던 거예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극작가가 되어서 수필시, 동화, 희곡, 소설 이런 많은 책들을 썼는데 다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이라는 영화를 어제 봤습니다. The Trial of 오스카 와일드. 재판에 관한 영화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오스카 와일드 이름만 들은 정도죠.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아주 유미주의적인 탐미주의적인 소설을 썼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The Trial of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재판을 통해서 오스카 와일드를 연구하고 오늘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참 아주 아름다운 처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잘 낳았어요. 부인을 정말 사랑하고 아들도 정말 사랑하고 오스카 와일드가 이 극작 희곡 작가로서 바쁘고 사교계에서 바쁠 때도 좀 늦게 집에 들어와도 아들 둘이 아버지를 만나고 자려고 앉아고 있다가 아버지를 반갑게 만나고 아버지도 또 반갑게 아들들을 만나고 그럼 아들들이 또 재미있는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스카 와일드가 재미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한 왕자라는 영화, 동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화도 됐다는 것 같죠. 행복한 왕자, 런던 중앙에 왕자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왕자상을 금은보화로 이렇게 꾸며놨었다. 근데 제비가 한밤중에 런던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얘기를 왕자한테 해주니까 동상 및 왕자가 듣고 그러면은 내 몸에 붙어있는 보화를 금은을 하나 떼다가 그 집에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 근데 제비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그 왕자의 몸에 붙어있던 모든 보석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집으로 옮겨갔다. 참 그런 얘기를 아들들한테 해주는데요. 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와 함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셀피시 자이언트, 이기적인 거인, 거인과 아이들 이런 동화. 거인이 아주 자기 집을 궁궐 대궐처럼 짓고
온갖 그 꽃들을 아름답게 심고 그리고 아주 뭐 아름다운 그 동산 정원 속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막 제잘제잘 놀고 하는 게 성가시고 시끄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원 둘레에다가 높은 그 담을 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안 오니까 봄이 됐는데도 봄이 안 오고 여전히 겨울이었다. 담을 쌓은 이후로 그 거인의 정원에 겨울이 계속됐다. 근데 왜 이러는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가 우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거인이 나가봤더니 그 담이 좀 오래돼서 허물어져 가지고 그 허물어진 구멍으로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와가지고 동산에서 노니까 동산을 놀기 시작하면서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동산이 다시 꽃이 피고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여러분들 거인 얘기, 거인과 동산 뭐 얘기, 거인의 정원 얘기, 동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인이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고 또 다 구멍을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한 아이가 꼬마가 도망을 못 가고 나무 위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거인이 그 아이를 이렇게 나무에서 내려서 보내줬다. 근데 그 아이를 보내주는데 아이의 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다. 발바닥에도 못자국이 있었다.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갈 때 이 거인이 하나님이랄까요? 거인이 아이들 들어와서 놀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남아있던 그 어린이가 나가서 또 애들을 다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놀게 됐다. 그러고 막 아름다운 동산이 됐고, 거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원을 둘러싸고 있던 담을 다 허물어뜨려주고 아주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됐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화할 때는 어린이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어린이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만 하더라도 19세기 말 후반부 사람이니까 아주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심이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왕자도 결국은 우리의 주 하나님 예수님 그 마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상징하고 있고, 거인 얘기에서도 그 어린이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갖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못 나갔지만 다시 또 거인이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낙원에 아이들을 들어오게 하고 정원이 낙원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어린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런 어린이. 이런 동화를 아주 굉장히 교훈적이고 유익하고 복음적인 그런 동화를 쓴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오스카 와일드가 가장 유명하게 된 계기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소설인데,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소년을 그렸어요. 화가가 그렸는데 소년이 자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세월이 가면은 늙어져야 됩니까? 나를 이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으로 계속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던가요. 근데 그 기도가 통해 가지고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그 아가씨한테 이제 이렇게 실현을 시키는,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교만해서 실현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데, 결론은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사랑하게 된 그 아가씨와 관계에서 결국은 자기의 그 얼굴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차라리 그 정상적으로 늙어서 그런 얼굴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 순간에 노인이 돼버리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그게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유미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최고다 뭐 이런 그 작품인데, 그 탐미적인 그런 작품이죠.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에 그 유미주의가 불러오는 비극을 또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뭐 유미주의, 탐미주의, 100% 그런 작품도 아니다. 그런 교훈도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성공하면서 그 성공의 정점에 있게 된 작품이 그 The Importance of Being Honest, 그 진지함, 성실함, 정직함의 중요성이라는 그 시극을 통해서 당시 런던의 귀족들, 런던의 부자들을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사케스틱하는, 조롱하는 그런 아주 뭐 재기발랄한 그런 작품으로서 막 그 히트를 치고 크게 성공을 한 그 정점에 왔을 때, 이 오스카 와일드의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오스카 와일드가 이와 같이 유미주의적인, 탐미적인 그런 그 사람임의 일단이 결국은 오스카 와일드가 그 어떤 후작의 막내 아들, 보우시라는 그 막내 아들이 정말로 절세 미남이에요. 그 캔터베리 후작이라든가요. 그 캔터베리 후작의 막내 아들 절세 미남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스카 와일드가 그렇게 고백하던가요. 영화에서 보면 내가 와이프하고 결혼하면서 와이프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남자애를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서 막 남자애가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그것이 추문이 돼가지고 오스카 와일드와 후작의 막내 아들 사이에 동성애 관계다. 뭐 이런 막 추문이 퍼지니까 남자애의 아버지가 막 오스카 와일드를 고소하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소도마이트, 동성애 자rom을, 당시 뭐 19세기 후반만 해도 동성애가 뭐 엄하게 처벌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재판이 되죠. 그래서 막 재판이 막 심각하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다. 동성애 소도마이트 이런 거 한 것은 아니다. 막 변명을 하고, 그 증인들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리 트라이얼이죠. 배심 재판인데, 첫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의견 일치를 못 보고,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무효가 되고,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두 번째 재판에서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막 신문을 당하죠. 그럴 때 막 재기발랄하게 신문 질문을 받아 넘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보우시라는 미소년을 좋아한 거는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 미소년들을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플라톤도 그랬다든가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이가 지긋한 내가 이 미소년을 정말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플라톤이 쓴 향연이란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애를 내가 좋아하고 돌봐준 것이지, 내가 동성애 관계는 아니다. 막 이렇게 항해를 변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잘난 체를 얼마나 하는지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재기발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막 그런 그 극들을 막 그 소설 뭐 쓴 거죠. 뭐 그랬는데 막 그 신문을 하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할까요? 아주 동성애의 그 증인 가운데 어떤 애가 뭐 나와서 뭐 당신이 나한테 키스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 너처럼 못생긴 아한테 내가 키스하겠냐? 근데 이게 함정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내가 예쁜 소년이었다면 나한테 키스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차 하고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유죄 선고가 돼가지고 오스카 와일드가 2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져가지고 아주 뭐 죽을 고생을 하고 2년 형기를 채우는데 그 부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러한 동성애자로서 2년의 강제 중노동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았다. 이런 걸 아이들한테 알리지 않았던 것 같죠. 알리기 싫고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석방되는 날 오스카 와일드를 프랑스로 망명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돈을 매달 보내줄 테니까 그것으로 살도록 하시고 애들을 만날 생각을 말고 특히 당신이 좋아하는 보시라는 사람과 다시 만나면 그때부터는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생활하는데 아주 뭐 궁핍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막 아는 사람이 오자 막 당신한테 내가 이런 부탁을 하게 되리라고는 당신도 생각 않고 나도 꿈에도 생각 안 했을 텐데 부탁을 안 할 수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힘들게 여생을 프랑스에서 한 2년 뒤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일생과 작품에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무엇보다 우리들 겸손해야 되겠다. 너무 잘난 체 하는 건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유미주의 탐미적인 그런 삶이 아주 우리 다들 아름다운 걸 좋아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땅에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에 미혹된다고 할까요? 매혹 빠지면 안 되고 천국의 아름다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늘 생각하고 정말로 영원한 참된 아름다움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헛된 땅의 아름다움에 빠진 건 참 비극을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오스카 와일드의 일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우연히 The Trial of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이라는 영화 상당히 실화의 바탕을 뒀다고 하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증손자인가가 또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자기 할아버지를 연구해가지고 쓴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영화 자체를 보면은 제가 오스카 와일드를 옹호하는 그런 재판이 조금 너무 여론 재판이 되고 편파적인 재판, 잘못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오스카 와일드가 비참하게 됐다 그런 분위기의 영화입니다만, 근데 객관적으로는 오스카 와일드가 양성애자가 아니냐, 추문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전에 오스카 와일드 이름만 알고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뭐 이런 작품 이름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영화를 보는 걸 계기로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오스카 와일드의 일생과 작품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다. 공부하는 것은 참 흥미진진하고 삶을 활력 있게 하고
그런 라는 점에서 우리들 계속 공부하고 계속 막연히 알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막연한 그 상태에서 뭔가 생생히 손에 잡히는 그런 상태로 넘어갈 때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